안녕하세요. 오늘은 2주 만에 이제 있는 휴무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준비해가지고 산행을 시작하려고 맘먹고 왔습니다. 이쪽은 제가 평소에 시간이 안 돼서 이동거리가 좀 긴 지역인데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 그동안 이렇게 위성지도로 탐색했던 지역입니다. 해발고도는 한 500에서 600m 정도 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해발고도 그렇게 높지 않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400, 500 강원도 쪽에 있는 산들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네. 지금 이제 막 왔는데 우선 차를 주차하고 등산을 시작하는 시점이 한 300m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 중턱은 아니고 중턱 좀 낮은 지역인데 이제 예전에 썼던 뭐 산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산을 오르다 보니까 초입쪽이라 이 식정쿨이 많아갖고 헤쳐나오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쪽에서부터 산행을 시작하고 주로 버섯 같은 거 한번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물소리가 들리시는가 모르겠는데 어제 이쪽에는 남부 지역은 좀 가문 편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조금 생각보다 비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 때문에 산에서 이렇게 물이 많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물소리도 들으면서 한번 오늘 산행을 시작하면서 중간중간에 산행하면서 나오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산행을 했습니다. 산이 좀 가파른 데서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단축된 거는 있는데 고도도 그만큼 빨리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420m 정도 되고요. 전체 산으로 볼 때는 한 7, 8분 정도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붉은 쌀이 같습니다. 예, 쌀이가 계속 이제 나오기는 시작하는 것 같은데 첫 시작은 아닌 것 같고 옆에 보시면 이미 나왔다가 사그라든 쌀이도 보이거든요. 네, 쌀이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렇게 번져서 이렇게 줄로 이렇게 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딱히 보이지는 않고 여기 아래쪽에 여기가 좀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있고 그런 정도 뿐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찾아다니다 보면은 나오겠는데 쌀이는 저도 먹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약간의 식감 그 정도 빼놓고는 그게 막 맛있다 하는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버섯 치고는 먹을 만한 버섯이 들어가고 뭐 국이나 찌개 볶음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쌀이버섯은 말하기로는 제 책을 이제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는 약간의 독성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이렇게 살아나면 생사를 좌우할 정도의 독성은 아니고 설사, 복통 그 정도의 부작용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경험상으로는 얘를 끓는 물에 데쳐서 한 3일 정도 물에 담궈서 우려내면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먹어왔는데 부작용이나 그런 것으로 고생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봐서 혹시 좀 굵은 송이가 있으면은 몇 개만 가져가서 한번 맛보기로 먹어볼까 싶습니다. 오늘 산행은 천천히 제가 이제 시간을 두고 하다 보니까 길어지면은 좀 나눠서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유를 갖고 저도 천천히 즐기면서 산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산 하나를 넘어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한 520m 정도 되고요. 해발고도가 아까 올라오는 곳은 남동쪽이었습니다. 이제 반대면이라서 이건 북서쪽에 가깝습니다. 근데 아까 오면서 남동쪽에서는 그다지 뭐 버섯의 흔적을 많이 못 봤고요. 껄껄이 버섯 정도 한 몇 개 보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모르는 버섯들
영지버섯 조금 하고 왔는데, 능선을 넘자마자 눈에 띄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쌀이버섯이 이쪽에 이제 북쪽 방향, 아마 북서쪽 방향에 보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찍은 것은 이제 막 올라오는 버섯이죠. 예, 이제 막 올라오는 쌀이버섯이고, 그 이제 주변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쌀이버섯의 특징이 어떤 띠를 두르고 군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니까 그 주변으로 조금씩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도 이제 막 올라오는 녀석이 보이고요. 여기는 좀 많이 어느 정도 올라온 버섯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좀 좀쌀이 버섯? 네,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식용이 가능하고요. 예, 여기도 있고, 자, 여기도 있고. 제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올라온 시점이. 네, 그런데 주변으로 보니까 좀씩 이제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도 쌀이버섯 채취를 갔을 때 9월 초 그쯤에서 채취를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미 한번 나왔다가 사그라드는 거고요. 얘는 이제 거의 다 성장을 한 거고. 그래요. 이쪽에도 이렇게 쌀이버섯이 무리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이 지금 능선 바로 넘은 지점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보이죠? 줄 따라서, 능선 따라서 쌀이버섯이 쭉 있습니다. 좀 다양한 쌀이버섯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이는 것은 이 좀쌀이버섯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막 넘어온 능선입니다. 뒤쪽은 그늘이고 이쪽은 양지바른 햇빛이 좀 보이시죠? 예, 이런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쌀이버섯을 좀 보고 또 다른 버섯들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행을 마무리하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생각했던, 기대했던 만큼의 다양한 버섯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냥 천천히 하다 보니까 산행 자체로는 즐거웠습니다. 내려오다가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참나무가, 고사한 참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참나무들 주변에는 대부분 윗둥그리 쪽에 영지버섯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여기도 대부분 아닌데 그럴 영지버섯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도 뭐 울망졸망하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산신령님께서 내려가는 길에 좀 보태라고 선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산은 좀 경사가 급하고 가파르다 보니까 산행 자체로는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하다 보니까 재밌는 산행이었습니다. 공기도 맑고, 네, 숲은 울거지고 매미소리도 들리고. 버섯은 이쪽이 남부 지역인데 위에서 뭐 강원도처럼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니었지만, 또 그렇다고 뭐 다른 버섯들이 아까 잠깐 봤던 좀쌀이 버섯이나 좀 보였고, 다른 버섯들은 그다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산생이라고 하죠. 이렇게 몰려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뭐 한두 개 정도, 그런 정도의 버섯만 보이더라고요.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원래는 9월 한 초순에서 중순 사이, 9월 9일 뭐 10일 15일 그 정도쯤에 주로 산행을 했거든요. 여름철 8월 달에는 그다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9월 달 또 가면은 또 새로운 버섯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